국민보고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입니다. 지난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네,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김한규 원내 정책운영 수석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최기상 수석 사무부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도록 끝까지 만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와 질문에도 책임 있게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일이 결탄코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안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 7월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혁으로 그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의 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함께 담당하는 구조에서 권한 집중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의 판단과 공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서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종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분산과 더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건이 정체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고소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권, 또 검사 면담 신청권 등을 확대해서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정 신청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도록 해서 검사에 의한 꼼꼼한 사건 검토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는 독립적으로, 기소는 책임있게, 그리고 각 기관이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역량의 확보, 또 검사, 수사기관 간의 보완 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후속 입법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